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1부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1부 촬영을 녹화하다가 부득이하게 장소를 거실로 옮겼었습니다. 그 인터넷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문제로 인해서 거실로 옮겨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 거실 배경도 나쁘지가 않다. 뭐 영국 분위기도 좀 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끔씩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방송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도 되는 것 같고요. 저도 또 새로운 기분이 들어서 또 방송 촬영이 조금 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 앉아서 인터넷 문제로 인해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2부를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한 기사는요, 월가의 목소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등장을 하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알파벳에 이번에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알파와이즈 데이터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구글의 그 혁신은요, 계속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을 구글에 가서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구글의 그 검색 엔진뿐만 아니라 그 유튜브에 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검색할 때 가장 위에 이제 이커머스의 그 광고들이 붙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부분의 확신이냐면 이커머스 쪽의 그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는요, 최근 들어서 심지어는 프라임 멤버, 그러니까 아마존의 프라임 멤버들도 구글에 들어와서 이러한 광고에 노출이 되고 있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죠. 원래는 이제 아마존닷컴에 들어가 있는 이 프라임 멤버들은 밖으로 다 나오지 않고요. 이 폐쇄형 공간에 갇혀 있었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구글의 검색 기능 그리고 유튜브의 검색 기능과 이 광고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좀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인터넷 문제 때문에 컴퓨터를 새로 하나 사려고요. 검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가서 어떠한 모델이 가장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어울릴지 유튜브에 적당한 이 컴퓨터를 한번 추천받으려고 여러 가지 동영상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그 컴퓨터들이 진열이 되면서 저의 소비 욕구를 자극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이 이제 광고 수입이 좀 현저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UBS라는 투자 기관에서 10볼 내에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고요. BTIG 같은 경우는 스플렁크라는 사스 기업이죠. 이 소프트웨어 기업에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중립이었는데 이번에 한 단계 올려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모간 스탠리가요, 그랩홀딩즈의 평가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행히 첫 번째로 준 투자 의견은 매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읽어보면요, 그랩 같은 경우는 리딩 슈퍼 앱이다. 슈퍼 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깔고 있으면 그 안에서 대부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다.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슈퍼 앱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이제 동남아 쪽에 슈퍼 앱의 강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믿기로는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은데, 이 포지셔닝을 이용해서 첫 번째로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소비자의 증가 추세가 있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를 다 잡아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시크니컬 리커버리, 그러니까 이제 코비드 19이 점점 잠잠해지면 여기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왜냐면 그들의 아직까지 주력 상품은 사실 차량 공유 서비스잖아요. 따라서 코비드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그랩의 주력 비즈니스는 계속해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금 모간 스탠리가 그랩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픈하이머고요. 오픈하이머에서 이번에 맥도날드의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많은 경쟁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굉장히 좀 잘 만들어서 내놓고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테슬라처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의 그 볼륨을 따라올 수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이 좋은 주식 중에 하나였죠.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런 와중에도 아직까지 PE 레이시오가 31배에 불과하다. 따라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리스크 리워드의 레이시오를 볼 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주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아직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까지 프리미엄이 많이 부풀려져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디맨드 인바이러먼트, 지금 수요의 증가 추세를 보면요, 굉장히 좀 강력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굉장히 건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한 이런 장세에 있어서 나머지 기업들에 비해서 순조로운 항해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은 번스타인이 아마존에 있어서 아웃퍼폼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주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아마존은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가 않죠. 자,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022년 아마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자, 여태까지 아마존을 괴롭히고 있었던 많은 그 맞바람이 있었습니다. 헤드윈드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그 맞바람이 계속 지속된다 하더라도 아마존은 아마도 마진을 계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 이미 마련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더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모간 스탠리가 카바나라는 그 중고차 이커머스 기업에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카바나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리스크 리워드 레이시오가 좋다. 지금 줍줍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웨드부시는 스냅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매수 의견인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 애플에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매수 의견을 확인해 준 이유를 살펴보면요. 자, 그들이 보기에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곧 어닝 결과가 발표될 텐데 어닝 결과가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지던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번 분기가 아니고 다음 분기가 이제 시즈널리티를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어닝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조금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어닝 결과가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 이러한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프리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를요, 이번에 바이 매수해서 보유 의견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부정적인 면이 뭐가 있냐면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의 점유율, 침투율이라 그러죠. 이 침투율이 아직까지도 중간 이닝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까운 미래에 넷플릭스가 빨리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당분간은 주가가 횡보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시장의 목소리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그 주식에 대한 평가를 바꾸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방송됐던 일부에서는 굉장히 여러 명의 전문가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장 예측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한 두세 명 정도의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전문가의 이름은 존 로크고요. 이분은 차트 전문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시장의 예측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의 의견은 에브리띵 불 마켓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이러한 주식 상승장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우리는 베어 마켓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어 마켓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20% 정도 이상 빠지는 장을 우리가 보통 조정장이 아니라 베어 마켓으로 부른다. 10% 이상은 조정장이고요. 커렉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20% 이상 떨어지면 베어 마켓이다. 그리고 이 전문가에 따르면 지금 우리는 베어 마켓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약한 상태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스닥의 하락 추세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좀 끔찍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이유를 지금 보시면 테크놀로지 포커스 인덱스가 바로 이제 나스닥이죠. 나스닥 안에는 보통 이제 은행주도 들어가기 있긴 하지만 은행주를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기술주이기 때문에 이 기술주를 대표하는 인덱스인 나스닥이 지금 베어 마켓의 영역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로크고요. 존 로크는 22V 리서치라는 투자기관의 차트를 분석하는 이런 전문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크라는 전문가의 논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때는 계속해서 한 종목, 두 종목씩 툭툭 튀어나오면서 최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주식이 이제 상승장을 만들어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최고점을 찍는 주식의 개수가 너무너무나 많이 떨어졌다. 거의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요. 보통 주식은 폭락을 한다라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나스닥이 20%, 24%, 33%나 폭락했던 과거의 역사가 있거든요. 즉 2015년,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20% 넘게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가장 좀 눈에 띄었던 현상, 그 현상이 뭐였냐면 최고점을 찍는 종목이 없었다. 따라서 마켓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종목이 보이지 않았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시점과 그때 20% 넘게 하락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최고점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이 차트의 모습을 보니까 결국 2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5%에서 5% 이상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누구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Everything bull 마켓이 끝났다는 것을.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지난 2년 동안 그 주식시장의 모습이 굉장히 좀 강력했죠. 이러한 그 상승장이 끝났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동안 누구나 투자의 원리로 활용해왔던 바이 더 딥이라는 그 방식, 이거를 포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바이 더 딥은요,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하면 결국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니까 적절한 바이 더 딥을 활용해서 주가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계속해서 통용되어 왔고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왔죠.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이 더 딥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리띵 불 마켓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 장은요, 사실 연준이 그들의 발란시트를 계속 부풀려 가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발란시트이 부풀려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산을 계속 사모으면서 그들의 자산이 확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연준이 시장에 돈을 뿌린다는 얘기죠. 자, 어느 정도의 돈을 뿌렸냐면 2020년에는 4.2조 달러 정도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8.8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배 이상 이미 갖고 있는 자산이 갑자기 늘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4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엄청난 자금을 시장에 뿌려준 것이 연준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까지 불마켓이 지속되어 왔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타이트닝이 나온다. 타이트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풀려왔던 자산의 규모를 줄여나간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산의 규모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그 자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팔아버린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 풀려져 있던 자금이 회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투자나 아니면 가상화폐에 들어가 있는 그 자금들이 회수가 되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가상화폐도 떨어지고 뭐 이러한 그 추세가 어쩔 수 없는 대세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과연 이 주가 차트 전문가의 말대로 아직까지도 5% 이상의 하락이 남아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의견은요, 아트 카신이라는 전문가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분은 그 베테랑이고요,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자,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인 아트 카신이 이번에 CNBC 인터뷰에서 해주신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트 카신 같은 경우는 방송에도 굉장히 자주 출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망을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준 이런 바가 있습니다. 1월 12일, 그러니까 한 2주 전에요, UBS의 다이렉터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시즌의 그 셀링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월 12일 이후에요. 계속해서 주가가 나락의 길로 떨어지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었죠. 따라서 이분의 그 전망이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졌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진화되고 있는, 지금 발전되고 있는 이런 하락장의 모습은요. 언제쯤 끝나게 되냐면 1월 24일, 그러니까 어제죠. 1월 24일 월요일쯤 되면 아마 바닥을 찍을 것이다. 굉장히 좀 구체적인 전망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24일이 됐죠. 자, 카신이라는 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우존스가 만약에 8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이제야 좀 충분히 빠졌구나, 와시아웃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실제로 다우존스의 지수가 지금 1000포인트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좀 떨어질 만큼 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카시니라는 전문가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아무래도 그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런 스텝을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기준금리의 그 인상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 추세를 조금 슬로우 다운 할 것이다. 약간 멈출 가능성이 있다. 천천히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긴장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페드의 체어맨인 제롬 포웰이요. 아마도 많은 비난을 받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연준이 너무 과격하게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해버린다든지 여러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좋지 않은 주식시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난을 모두 받게 되잖아요. 이러한 그 비난을 받고는 싶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이 조금은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오늘 일부 방송에서 살펴봤던 제레미 시겔의 예측과는 정반대인 거죠. 일부 방송에서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연준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22년에 금리 인상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나올 거라고 누구나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를 훨씬 넘어서 한 8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해줬잖아요. 그에 반해서 지금 카신이라는 분은 아니다. 오히려 연준에서 지금 주식의 흐름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조금은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정반대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내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그들은 마켓의 마켓을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 만약에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면요, 섣불리 그 시장의 안 좋은 모습을 놔두지는 않고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의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 아니면 일부에서 살펴봤던 제레미 시겔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맞아 떨어질지는요, 우리가 향후 몇 달 동안 주식의 흐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또 볼거리가 될 것 같네요. 최근 들어 시장이 굉장히 좀 어지럽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자주 발견되는 종목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하나는 애플입니다. 오늘 역시도 애플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어떠한 것을 출시하냐면요, 와이디스트 어레이니까 굉장히 좀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그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번에 출시할 예정에 있다. 그런데요, 역사상으로 이렇게까지 많은 제품이 동시에 출시된 적이 없다라고 블룸버그에서 기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애플이 지금 어떠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냐면요, 일단 아이폰이 4개나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아이폰만 4종류가 나온다는 거죠. 가장 먼저 아이폰 SE with 5G, 5G가 장착된 저가 폰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아이폰 13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아이폰 14이 나오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프로 맥스, 이렇게 4가지의 그 아이폰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새로운 맥북 프로, 아이맥, 맥 프로, 그리고 새롭게 맥북 에어까지, 그러니까 맥북에 관련된 제품만 지금 4가지가 더 출시를 앞두고 있다. 거기에 에어팟 프로도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와치도 있잖아요. 이 애플 와치도 3가지의 버전이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다. 거기에 새로운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까지 합치면요, 정말 손꼽아서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신제품을 올 한 해 동안 출시할 예정에 있는 것이 바로 애플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이폰 SE with 5G 그리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마 봄 이벤트를 통해서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 있죠. 가을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이제 보통 아이패드랑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봄에 이제 이벤트를 통해서 출시를 했거든요. 3월 달이나 4월 달에 보통 출시를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한 하드웨어의 신제품을 출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떠한 부분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냐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이 과시를 할 것이다. 새로운 M1 칩 있잖아요. 그들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한 M1 칩을 가지고 새로운 맥 컴퓨터를 소개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봄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인텔이 만들어내는 반도체를 떠나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M1 칩을 가지고 컴퓨터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이 애플의 현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뭐냐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신제품이 1년 동안 출시되면서 하드웨어를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애플의 생태계를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의 그 족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을 사랑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족쇄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하나의 천국이겠죠. 그래서 뭐 시계도 애플, 뭐 핸드폰도 애플, 노트북도 애플, 뭐 가지고 그 에어팟도 애플, 모든 가진 것들이 다 애플을 통해서만 구현이 되고요. 이 애플을 모두 사용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서로 인터페이스가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많이 발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장기간 동안 애플에 지금 이미 팬이 된 분들께서는 그 생태계를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든다. 오히려 새로운 사용자가 유입되면 유입되지 기존의 사용자가 빠져나갈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스마트한 판매 전략 그리고 성장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아마존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아무래도 너무나 장기간 동안 횡보하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그 심정으로 주가 차트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탑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가장 좀 유능하다고 인정을 받는 애널리스트가 아마존에 관해서 전망한 것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소비자의 지출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성장이 좀 둔화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에 너무 잘 나갔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은 하락을 보였다.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지난 1년 동안 보여왔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의 추세에 있어서는 supply constraint, 그러니까 지금 공급의 문제는 조금씩 완화가 돼 가는 가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아마존의 투자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됐다. 특히 이제 배송센터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진행해 왔던 것이 아마존이거든요. 이러한 투자가 드디어 빛을 발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더그 암무스입니다. 자, 이 더그 암무스는 JP 모간의 애널리스트고요. 가장 최근에 이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이 리포트에 따르면요, 다시 이커머스의 트렌드가 좋아지고 있다. 다시 재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성공적인 홀리데이 쇼핑 시즌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 11월 달에 굉장히 좀 판매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마존의 두 번째로 중요한 비즈니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아직까지 레인 오버라는 것은 이제 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전이 굉장히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아마존의 1등의 자리는 굳건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아무스 같은 경우는요,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고 지금 타겟 프라이스가 무려 4,350이 나옵니다. 자, 4,350이면 사실 지금 주가에서 50% 정도 1년 내에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를 설정해 준 것이 암무스라는 그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요, 이 아마존의 이커머스 세그먼트가 앞으로 올해 가장 좀 빛을 발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배송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확장을 시켜놨거든요. 제가 지금 영국에 와서 아마존을 굉장히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 공감을 합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과는 그 배송 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문을 하면 하루 만에 대부분 다 도착을 하고요. 만약에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2, 3일 안에 모든 물품이 다 도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아마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물품이 그렇게 도착하는 배송 서비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다른 이커머스나 아니면 오프라인 샵에 가면 지금 없는 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마존에 가면 사실 모든 재고가 다 확보가 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커다란 차이점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프라임 그 멤버십 가격을 한동안 올리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좀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거기에 풀필먼트 피 역시 배송비 역시도 조금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그 매출의 상승 기회가 우리가 창출이 된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아마존의 AWS의 성장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하다. 따라서 계속해서 1등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암무스라는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자, 참고로요. 이 암무스라는 전문가는 7,000명의 월가의 애널리스트 중에서 155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커렉트 레이팅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개의 주식을 추천하면 거기서 62개 정도는 성공을 한다는 거죠. 나머지 이제 38개 정도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솔직히 70%는 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리지 리턴이 굉장히 좋습니다. 수익률이 32.4% 정도 되는 유능한 전문가가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 50% 정도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골드만삭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에 연준에서 타이트닝을 진행하게 되면 그 주식들이 위너와 루저로 갈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잘 나가는 기업들 그리고 못 나가는 기업으로 양분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과연 골드만삭스가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위너와 루저를 가르고 있는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어떤 종목들을 위너로 지금 보고 있고 어떠한 종목들을 좀 루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우리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기대치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이제 0.25% 올릴 것을 막 0.5%씩 올릴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3번이나 4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뭐 5번, 6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센트럴뱅크 연준에서 아마도 9조 달러에 이르는 자산을 조금은 덜어낼 것이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타이트닝이잖아요. 자산을 줄인다는 얘기는 마켓에 풀려져 있는 자금을 회수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믿기로는 어떠한 일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자, 이러한 그 타이트닝이 일어나는 조건 안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종목 그리고 캐피탈이 풍부한 그러니까 유동성이 풍부한 이러한 기업들이 퍼폼을 잘할 것이다. 잘 나갈 거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발란시트이 약한 종목들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종목들이 가장 커다란 고통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량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요. 일단은 High Return on Capital, 즉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ROE라든지 IC가 있잖아요. 이렇게 투자하는 자금에서 좀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프로핏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발란시트이 강력하다. 발란시트이 좋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좀 풍부하고요. 아니면 부채 비율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변동성도 적은 종목에 투자를 하라고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요. 골드만삭스에서 칩 US 에퀴티 전략가를 맡고 있는 데이빗 코스틴입니다. 자, 이 전문가가 이번에 러셀 3000에 들어가 있는 3000개의 주식을 선별을 해줬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선별을 했냐면요. 일단은 강력한 발란시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만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마진이 좋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적절하게 지금 합리적인 적정 주가를 보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만 가려냈다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알트맨 젯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 알트맨 젯 스코어는 뭐냐면 파산할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스코어가 2.0 밑으로 한 1.8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파산 확률이 높아지는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3.0 이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파산 확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022년 올해 들어서 넷 마진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 자, 그래서 알트맨 제스코어랑 2022년 넷 마진이요. 상위 25%, 4분의 1이니까 25%에 속하는 이런 종목들만 다음과 같이 리스트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조건이 더 있네요. 보시면 평균을 넘어가는 건강한 캐시 플로우를 가진 이런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모더나고요. 모더나는 지금 프리 캐시 플로우 일드가 17% 정도가 됩니다. 전체 매출에서 17%가 잉여 현금으로 남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알트맨 제스코어, 즉 파산할 확률은요. 지금 7.9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코어가 1.8 밑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코레타 에너지고요. 16%의 프리 캐시 플로우 그리고 5.8 알트맨 제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건강한 종목은 르제네론 파마수티칼이고요. 네 번째는 루시아나 파시픽, 다섯 번째 스카이워크 솔루션, 여섯 번째는 MKS 인스트루먼트고요. 자, 일곱 번째 로얄 골드, 여덟 번째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 아홉 번째 퀄컴이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SEI 인베스먼트입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이요. 지금 밸런시도 굉장히 건강하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잘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밸런시 건강하기 때문에 알트맨 제스코가 굉장히 좀 높다. 따라서 파산할 확률도 없다. 건강한 그런 재무조표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요. 지금 3,000개의 러셀 주식 중에서 가장 좀 밸런시 좋지 않은 종목들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계속해서 번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는 이제 현금을 계속해서 태우고 있는 종목들을 얘기하거든요.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보시죠. 가장 지금 심각한 캐시번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은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지금 4,236 밀리언이니까요. 엄청난 금액이죠.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태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알트맨 제스코어는 나타내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좀 좋지가 않다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썬런 같은 경우는 1,243 밀리언이니까 굉장한 숫자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얼트맨 제스코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 밑으로 형성이 되면 파산의 확률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썬런 같은 경우는 0.4니까 굉장히 좀 위험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제보 같은 경우는 6.5니까 알트맨 스코어는 괜찮은데요. 아직 캐시번이 좀 많이 나고 있죠. 자, 네 번째 종목은 퓨어 사이클 테크놀로지즈. 자, 캐시번이 마이너스 396 밀리언 그리고 알트맨 제스코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PRA 그룹도 374 밀리언이나 캐시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아셋이라는 종목이 나와 있는데 비아셋 같은 경우는 알트맨 제스코어가 1.3이니까 좀 좋지가 않죠. 1.8 미치니까요. 자, 글로벌 파운드리 역시도 231 밀리언이라는 캐시번. 자, 라이어드 블랙체인 같은 경우는 알트맨 제스코가 12.8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심이 되긴 합니다. 프레시 팻 같은 경우도 알트맨 제스코가 49.15 그래도 건강한 편이다. 요 캐시번만 좀 해결을 하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열 번째로 카르바나가 나오는데 카르바나 같은 경우는 알트맨 제스코가 5.1이기 때문에 파산 확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면 좋은지는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분석도 해보시고 뉴스를 살펴보시면서 직접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바로 앞에 기사에서 알트맨 제스코라는 그 새로운 용어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성장주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면 혹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가 파산이 나면 어떡할까? 이러한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알트맨 제스코를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시킹알파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싶으신 주식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에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쇼피파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쇼피파이의 메인 페이지인데요. 저 서머리에서 그냥 머무르시면 됩니다. 밑으로 쭉 스크롤 다운 하시면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요약되어 있는 게 서머리 페이지잖아요. 자, 여기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리스크가 나오거든요.
여기 나왔습니다. 리스크 페이지에 보시면 공매도율이 지금 1.93%다. 그리고 베타 지수가 1.44다.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밑에 지금 얼티밋 제 스코어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얼티밋 제 스코어가 44.22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얼티밋 제 스코어가 1.8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지만 3 이상이 되면 그래도 건강하다고 우리가 좀 파산 위험은 없구나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44.2니까요. 아마 우리가 사는 동안 파산할 확률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위안을 받으실 만한 스코어를 하나 오늘 소개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오미주 2부 방송을 마무리할 자막 방송, 자막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만에 댄 나일즈라는 분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댄 나일즈 같은 경우는 지난 그 2021년 말부터 굉장히 좀 하락장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했는데 그의 말처럼 정말로 우리가 커다란 조정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분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 줘야겠죠. 자, 이분은 과연 지금 현재 장세를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그의 음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긴 영상인데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조금 더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많은 내용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Dan, we are not there yet, but your call is looking fairly precedent. As you know, Mike was just saying that some of these names that have already sold off, they continue to fall further today. Yeah, I mean, I think unfortunately the big difference, and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obviously since last year, is you have inflation really high and people just forget how much of the market is just driven by liquidity, which some people take, those stimulus checks and the Fed expanding their balance sheet. And some people buy crypto, others buy meme stocks, other people buy houses, boats, and stocks. And so when that money starts to go away, you end up with this starting to happen. And the one metric that nobody really talks about is valuations. And we've been mentioning this for a while, but at the peak of the tech bubble, you take the market cap of the entire stock market, you divide it by GDP. That was at 1.4. That got up to 2 times at one point. It's down to about 1.8, 1.7. But, the average for 50 years is 0.8. So if you've got a Fed that's very aggressive, you've got growth slowing down, you have inflation pretty high, and we've talked about why we think it'll stay high, ultimately, I think the market's down 20%. I do believe with today's move, we have a bunch of technical indicators we look at. We wrote about this over the weekend, but, over 50% of them were signaling oversold. So as much as I'm going to hate to do this, I'll probably be buying some stocks today because, human beings are horrible investors. You're buying at the top because crypto is going to go to 100,000, and then you're selling at the bottom and freaking out because now you've got all this pain and you're trying to deal with it. So, for us, we have over 30% of the portfolio in cash. We said it was our favorite investment coming into the year. And so we're going to put some more of that cash to work, and we'll see what happens.